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초급 과정을 다 했었죠. 이제 기역부터 희읍까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이제 중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저한테 배우는 제자들은, 학생들은 그 2학기부터 이제 중급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유튜브 독자들은 이제 그 초급 과정을 많이 했다면 이제 중급 과정을 하는데, 중급 과정과 초급 과정의 차이는 뭐냐면, 글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장으로 간다는 거, 첫째. 두 번째는 그 흘림체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강약 조절을 가지고 흘림체를 좀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급 과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동양어 물감 가지고 컬러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하나씩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튜브 독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붓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요. 이게 제가 붓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요 붓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비교 대상이 모나미 볼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모나미 볼펜의 크기가 똑같아요. 여기에 보세요. 그죠? 굵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크기로 사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모나미 볼펜 하냐 하면은, 이 길이가 짧으면 눌러가지고 나갈 때 글씨가 굵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크기가 딱 모나미 볼펜 까만색 부분하고 보세요. 똑같죠? 예, 똑같아요. 보세요. 이게. 예,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요거는 시중에서 팔아요. 이게 막 10,000원 안짝입니다. 10,000원 안짝. 요게 이렇게 생긴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지 뭐냐, 요 붓털이 여기 모라 그러죠. 모인데, 이 안에는 황모와 인조모가 섞였어요. 이 붓은. 그래서 이 붓은 조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황모가 50%. 황모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야, 이거 뭐 중국산이 이거 너무 붓은 문방사오는 중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중국산이 어떻게 보면은 붓과 뭐 이런 벼루, 먹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몇천 년 됐죠. 그것도 뭐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잡히는 쪽제비, 토끼 뭐 이런 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연모는 일반 모하고 틀려요. 그래서 마모 정도가 돼요. 마모가 뭐예요? 이게 다 다는 거죠, 다는 거. 그러니까 쓰게 되면 결국 달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은 평생 쓴다 이거 아니에요. 얘도 생명이 있어. 얘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얘가 나중에 여기 부풀어 올라요. 왜냐하면 요 안에 악교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물을 하다, 먹물이라는 게 수분이잖아요. 그 수분을 계속 먹다 보면 악교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풀어진다고요. 풀어지면 얘를 꽉 잡고 있는 악교가 이렇게 흐물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벙 떠. 그래서 아무리 묻혀도 가운데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씨가 안 나와. 그럼 그때는 바로 부고장을 날려야 돼. 그래서 새로 붓을 사야 돼. 이거 사망이야, 사망. 붓도 사망을, 사망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붓도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무지하게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한 3개월이면요. 사실 사망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열심히 해. 매일 몇 장씩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붓도 아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웃이 되는 거야. 요 붓은 뭐냐? 요 붓도 무슨 차이가 있냐? 요 붓은 약간 얇아요. 약간 얇죠? 예, 요건 얇은데, 요건 뭐가 차이가 있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건 얇고, 요거는 그냥 100% 천연모예요. 천연모. 다시 말해서 그냥 100% 쪽제비 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털도 어떤 동물의 털이냐에 따라 또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그냥 다 비슷해 보이지만, 붓의 가격의 차이는 결국은 요 털이죠. 예, 이 털이 인조모냐 아니면 천연모냐. 천연모에서도 가장 이제 우수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쪽제비 털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쪽제비 털이냐 토끼 털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붓은 굉장히 이게 굵은 게 있어요. 이렇게 굵은 거, 그죠? 예, 요거는 이렇게
되게 크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비싸잖아요. 이것도 1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사실 이거 굵게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종이가 커가지고 굵게 써야 될 때 이렇게 요거는 예리하게 쓸 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얇은 붓도 있어요. 이렇게 얇은 붓도. 길이도 짧아요. 그죠? 요거는 아주 섬세하게 쓸 때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붓이 요거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냐? 일반 문방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문방구 사는 붓들 중에서 가장 이제 오류가 심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이게 붓을 어떻게 보면 캘리붓을 사야 되는데 그냥 서양화 붓을 사게 되면 그게 안 돼. 서양화 붓은 길어요. 예, 기니까 어때요? 길면은 눌러가지고 할 때 이 삐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이고 요거는 글씨를 쓰기 위한 붓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거 짧아요. 짧을수록 오차가 심하지 않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첫 시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김상문 교수의 청목 캘리그라피 쉽게 따라쓰기 중급. 요 책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 초급하고 이제 중급이 넘어가면서요. 이제 고급 과정을 지금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중급을 띄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장이든지 이 선물이 가능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으로 팔기도 되고요. 이거 이거 저 유튜브에 많이 물어봐요. 책을 어떻게 사냐고. 인터넷으로 청목 캘리그라피만 치면 요 교재가 그림과 함께 떠 있어요. 네이버에. 그러면 네이버에 보면 각 인터파크라든가 아니면 교보문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푸른 이미디어예요. 푸른 이미디어에서 제 책을 전문적으로 출간이 돼요. 그래서 푸른 이미디어, 옛날에 이제 푸른 영토라고 했는데 푸른 이미디어에서 이거를 직접 구매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권을 산다거나 다른 데서 선물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아마 이게 택배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여름방학인데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골프를 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골프는 중간에 쉬면 감을 잃어버려요. 이거 캘리도 마찬가지예요. 캘리그라피는 꾸준히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게 캘리그라피 지도사 자격증을 여기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자, 첫 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다르다. 그래서 조화가 태어났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흘림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흘림체는 뭐냐면 술을 한 잔 먹고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붓을 잡고 그냥 붓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게 가라는 얘기예요. 붓이 의도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글씨가 안 이뻐요. 붓이 그냥 물 흐르듯이 가게끔 쓰는 방법인데 이게 청목체 정체를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를 잘 쓰면 이걸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르다. 그래서 조화가 태어났다. 이게 뭐냐면 이거 어디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살면서 느낀 부분인데 다르다. 왜냐면 부부가 살면서 다르다 그래. 다르다. 아유, 저 왼수 우리 남편은 진짜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말 똑같이 맞으면요 못 살아요. 이 자동차에서도 세상에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2개가 있으면 죽어요. 그냥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와 이 엑셀의 이 단계는 부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엮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저 왼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운다 생각을 해야지 다르다 해갖고 왼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르다. 그게 조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를 때는 조화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성가대 보세요. 다 소프라노만 돼요. 그러면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소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눌러주고 또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다 있잖아요. 이게 4개의 화음이 뭉쳐져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된다. 분포도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다름을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조화가 태어났다. 이 다자 쓸 때는 우리가 정체를 쓸 때 이렇게 썼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찍었어요. 그죠? 예, 기억은 나시겠지만, 찍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다. 맞죠? 예. 근데 다는, 변형태는요, 좀 더 술 한잔 해야 돼, 이거는. 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거는 요게 똑같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에서 변형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다가 요렇게 변형이 돼요. 이거 정체, 이거 정체죠. 예, 정체. 요거는 흘림체라 그래요. 흘림체. 예, 흘림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형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정체는 얘가 모음이 이게 딱 맞잖아요. 근데 얘는 모음 팍 바깥으로 나가. 예, 근데 글자 형태는 정상적이었다가 소주 한 병 먹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흘림체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르자를 볼게요. 르. 하나하나 써볼게요. 자, 르. 르가 원래 이렇게 보자. 르. 르가 요게 정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흘림체로 변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예. 다도 얘가 원래 보시게 되면 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는 얇게 해서 끝에서 이게 쭉 가졌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 가는 거, 교수님, 이 소는 대체 언제 가야 돼요? 그러는데, 이거는 마지막 문장에서 끝이 날 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 글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글자에 여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게 액세서리. 우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안 매고, 와이셔츠만 입었어요. 예?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죠. 그럼 어때요? 사람은 너무 건조해. 재미가 없어. 예?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개그맨들이 미인을 많이 얻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게. 근데 미인들은 왜 개그맨을 선호할까? 왜 그럴까? 예. 이게 사람은 마라톤인데 살면서 지루할 걸 걱정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밥 먹었다. 자자. 그럼 무슨 재미로 살겠어, 이게? 무슨 재미로? 예? 그러니까, 어때? 끊임없이 유머와 위트를 발휘하면서 삶에서 활용이 되는 거거든. 이 캘리그라피도, 요게 바로 액세서리. 예? 우리가 마지막 이 넥타이를 매는 건 뭐냐면, 넥타이를 매서 이 사람이, 액세서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요.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있는 거는 단정하게 있어. 아주 그냥 별따가시처럼 그냥 작게 하고 비녀 딱 꼽았어요. 바늘도 안 들어가. 그냥 말도 붙이기 쉽지 않아. 근데 여기서 예쁜 꽃을 하나, 여기다 꽂는 건 이제 정신 나간 거고, 여기다 이제 꽃 모양의 핀을 하나 꼽는다든가, 이런 어떤 액세서리 하나가 그 사람을 여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장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함을 피한다. 예? 예, 그래서 멋을 내기 위한 부분이 액세서리다. 이게 사람도 똑같은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썼어요. 다르다. 3개 썼죠. 예, 자, 그럼 이거를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접속사죠. 예? 예. 그래서는 얘가 정체 썼어요. 정체. 근데 보시게 되면 그죠? 예,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운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운되고 다시 올라갔어. 예? 다시 올라갔어요. 예, 다시 올라가서 요거는 정체라는데 이게 일자로 쓰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조자 와봐요. 조. 자 조를 원래 정체는 이렇게 썼죠. 조, 그죠? 조.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흘림체를. 자, 흘림체를 이제부터 흘림체를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이렇게 가서 기울었잖아. 예? 조, 이렇게. 푹 눌러서 쭉 가는 거예요. 푹 눌러서 쭉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화. 예, 화도 마찬가지. 화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갔죠? 얘가 정체야, 얘가. 그죠? 얘 정체잖아요. 근데 얘가 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 중요한 포인트 보세요. 여기서 쭉 갔어요. 이렇게 갔죠. 그죠? 여기서 얇게 갔어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좋아. 여기서 포인트다 뭐냐? 얘가 깊이 들어가는 거야, 깊이. 얘가 글씨가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깊이 붙어. 그래서 여백을 없애는 거예요. 여백을 없애는 거예요. 조화. 그리고 가가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 가. 그 다음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조화가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정체는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뭐 정체 쓰는 테스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왜? 초급에 다 있으니까. 예? 자, 그럼 요거를 한 번의 문장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한자 한자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요거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다르다. 팍 찍었어. 자, 날라갔어요. 네. 자. 다르다. 요게, 이렇게 기울으나, 이렇게 기울어 상관없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다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예, 조화가, 요 바짝 붙어야 돼. 예, 이렇게 바짝 붙여서 쭉 올려줘.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바짝 붙어야 돼. 네, 조화. 가. 자, 태어났다. 써볼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그래. 다르다. 야, 그래서 조화가 태어났다. 예? 네,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썼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얘가 각도가 보세요, 각도. 여기 아마 교과서에 보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도. 그죠? 예. 이 각도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 다 각도가 다 기본이죠, 기본. 자, 기본. 그죠? 예. 그 다음에 얘 봐요. 얘가 얇고 그 다음에 굵으면서 변한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행했다가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 붓의 속도가. 예? 그럼 여기 보면 여기가 제일 두껍죠. 우리 기억 쓸 때 보면 푹 눌렀다가 빠른 속도로 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휙 가는 휙. 그래 가서 여기서 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딱 와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감하는 거예요. 한 획이 리을이 팍 쭉 쫙쫙 이렇게. 예? 팍 쭉 쫙쫙 이렇게 가고 여기가 두꺼우면 안 이뻐. 예? 요건 얇아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돼. 보면 여백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 다가 얘가 침범하는 각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할 때 보면 요거 요 각도 보세요. 얘 거의 한 중심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리을이 이게 치고 들어가야 그 리을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작게 나올 때 여백을 땡기는 거야. 예? 그래서 요 글자에 여기 엎어서 들어가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여러분들 언제 액세서리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게 요게 아마 많이 하게 되는데, 얘가 이게 살살 천천히 하다 보면 이런 느낌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거야. 요건 뭐냐? 속도야. 그래서 찍고 푹 가야 돼요. 이렇게 찍고 푹 이렇게. 근데 교수님 푹 찍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똑바로 고쳐야지. 예? 그 처음부터 잘 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선 연습하는 거야. 팍 찍고 쫙. 이게 약간 휘어진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자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 글자가 자연스럽다. 질서가 있다. 변화가 있다. 통일감이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바로 예술적 캘리그라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조화가 되었다. 조화 봐봐요. 얘가 보세요.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죠.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이렇게 갔다 오니까 여기 뭉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거야. 여기가. 예? 이게 두꺼워지겠지. 쭉 가는 거야. 이렇게. 단지 뭐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굵기가 틀려야 돼. 예? 똑같은 굵기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살짝 눌렀다가 쭉 눌렀다가 뺐다가 쫙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천천히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이게 시골길 이 비포장도로 이게 그냥 우둘툴툴한 그냥 비포장도가 되는 거야. 우둘툴툴 한다는 건 뭐냐? 이게 덜덜덜덜덜 떠는 거야. 여러분들이 초급을 했는데 덜덜덜 떨면은 다시 이거 초급을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이 잘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쭉 가주라는 거야. 조화가 태어났다. 책보다도 더 얇게 나왔죠. 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얘도 보면 얘 보세요. 얘가 쭉 왔죠.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와서 가니까 두꺼워지겠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화도 마찬가지게.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얘가 이런 각도로 갔어. 얘도 이런 각도로 거의 갔죠. 그죠? 예. 그러면서 나머지 정체는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화라는 글씨, 그 다음에 다르다라는 글씨는 요거는 뭐예요? 흘림체. 예. 요건 흘림체다. 나머지 정체. 그러니까 흘림체와 정체가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흘림체 하게 되면은 물론 다 흘림체 하더라도 조화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체를 통해서 조화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흘림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화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르다. 그래서 조화 이렇게 할 때 이게 문장에 요 줄 있죠, 줄. 예, 줄들이 이렇게 쫙쫙 붙여가지고 이게 쫙쫙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만들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대략 이제 첫 장을 했어요. 다르다. 그래서 조화태어났다.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첫 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잘 안 돼. 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누구나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도 누구나 처음이란 단어를 접하지 않고 고수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조용필도 처음부터 토라이어 부산행 히트 친 게 아니에요. 조용필도 가장 그냥 막 그 선생님이나 선배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옛날에 많이 맞았으니까 맞기도 하고 구사이도 맞고 또 좌절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처음이란 단어를 하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렇지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붓을 자연스럽게 흘림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느낌대로 그냥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 글씨 자체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대략 10분, 20분, 한 25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5분 정도 됐나요? 자, 그러면 25분 됐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강을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랑 없는 하루, 낭비한 하루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 그리고 2학기 때 첫 수업이죠.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유튜브 독자분들은 이제 초급을 통해서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니까 중급을 통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기 장성에 계신 목사님, 그다음에 인천에 계신 분, 그다음에 저기 어떨 때 보면 뭐 경상도, 춘천, 부산, 대구 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만약에 나 특강 한번 듣겠다 그러면 내가 특강 날짜 한번 잡아갖고 한번 다 초대 한번 해볼게요. 예? 왜냐면 한번 유튜브 독자와의 만남 이걸 한번 출판사랑 한번 논의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이제 중급 시작입니다. 활기차게 캘리그라피를 정복하기.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